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리걸블록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앞서 너무 좋은 그 뼈에 사무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 또 막상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전에 디블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리걸블록이라는 프로젝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한 부분은 리걸블록 프로젝트야말로 블록체인의 본연에 가장 닿아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현재 가장 가깝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말을 저희가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리걸블록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분쟁의 발생과 해결책으로서의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거래가 사실 원만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분쟁에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분쟁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분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는데, 저희가 찾아낸 해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쟁 해결 기준이 되는 계약서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거래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그 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실제로 보면 일상 영역에서 제대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또 작성된 계약서가 관리되는 경우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 간에 돈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 물품 거래를 한다든지 아마 경험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기업 간의 어떤 그런 물품 거래라든지 또는 해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이나 해외에 없는 각 개인 간의 거래라는 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계약서나 인보이스를 작성을 한 경우가 아마 별로 없을 것이고, 또는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몇 년 전에 있는 계약서, 몇 년 전에 한 거래가 내가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기억이 안 나고 관리가 안 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잘 된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분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걸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세무세계사 같은 전문가들이 조금 블록체인 쪽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하는 형태였던 그런 계약서의 작성과 보관 그리고 계약의 이행 내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보관이 저희 프로젝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보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 어떤 적절한 조언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쟁이 계약서 단계, 말하자면 분쟁의 출발점 단계에 해결되도록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의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얼마나 많으냐, 분쟁이 진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분쟁이 그렇게 많느냐라는 의문 던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한국 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700만 건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연간 한 약 3천만 건의 소송이 발생을 합니다.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전쟁터와 같은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다. 분쟁 그 이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송 이전의 단계 분쟁은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내 법률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이고 그리고 세계 법률 시장 규모 같은 약 6천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만큼 분쟁의 어떤 그런 건수와 규모는 많습니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약서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어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면 그 법률 시장 그리고 분쟁 관련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희는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쟁 예방 및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희 서비스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와 계약 그리고 계약서에서 발생된 모든 데이터를 해시값이든 뭐든 간에 어떤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쌍방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거래 기록 같은 것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장하는 것이 최적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분쟁이 저희는 기술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프로토타입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저희 서비스인 블록C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양자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 계약서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계약과 관련된 그런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 물품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중고 물품을 100원에 팔게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이 안 돼, 깎아줘, 50원에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고 물품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품 같은 경우 외관에 기스만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오퍼레이팅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계약 간에 주고받은 내용과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인 어떤 그런 계약서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계약의 어떤 그런 그 과정과 그리고 어떤 그런 계약서 최종 형태를 저희가 저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 계약서를 저장을 하고 관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일종의 저희는 이제 계약서 정보를 저희가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저희는 공유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유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어떤 그 베네핏을 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수많은 거래가 있고 수많은 계약이 있을 때 어떤 특정의 거래에서는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특정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약서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원들의 동의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하게 레커멘데이션 해줌으로 인해서 좀 더 계약을 효율적으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또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일상화된 어떤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을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0년이나 2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저 밖에 지금 커피 테이블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나눠주고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스타벅스나 아니면 이제 카페베네아 같은 그런 또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갈 시점만 하더라도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 그것이 거의 바깥과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커피를 기호식품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비스가 좀 더 일상화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제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갑인데 돈을 받을 때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갑이 되는 역전 현상을 저는 항상 겪거든요.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물품을 공급을 받을 때는 공급을 받을 사람이 을로서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그 공급을 해준 그 업체가, 회사가 돈을 받을 때는 또 반대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거래를 명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각종의 거래 상황에서 말하자면 쉽게 지금 커피 한잔 하자 하는 것처럼 야,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야, 일걸블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줄게라는 그런 말들이 조금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사용자들에게 좀 더 어떤 편한 어떤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조금 고객별로 좀 특정한 어떤 그런 그 거래에 있어서는 좀 맞춤형 어떤 그런 계약서를 좀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거래 내 계약서에서 어떤 특정한 조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가장 문제가 안 되는 조항을 좀 추천을 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서비스가 정말 활성화되었을 때 저희가 만들고 싶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적으로 계약과 거래라는 것이 그 계약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그런 기한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분쟁의 시발점, 예를 들어서 내가
깜빡하고 내가 계약의 내용 제대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 날짜를 좀 오버해서 날짜를 좀 이제 오버해가지고 지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미연에 방지해서 좀 계약과 관련된 그런 분쟁을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계약서를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것에 그치면 저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이 저희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좀 자연스럽게 계약과 그리고 거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상 체계, 생태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어떤 그런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계약이고 중요한 거래지만 누군가에게 쉽게 어떤 그런 법률적인 자문이나 회계적인 자문이나 세무적인 자문을 쉽게 던질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거래나 계약을 손쉽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손쉽게 어떤 그런 거래와 계약을 좀 더 안전하고 보완된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참여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분쟁을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베네핏을 이용자 모두에게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디블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메인넷이 나와 있고, 하지만 제대로 이제 워킹하고 있는 앱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블록의 사이즈 문제 그리고 이제 블록 속도 문제, 이것이 향후에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를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서블로 프로젝트라는 메인넷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약과 어떤 거래의 보관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용량 문제와 속도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에는 앱스토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글 마켓이 있듯이 어떤 특정한 메인넷을 저희가 반드시 그쪽에서 저희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는 이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메인넷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은 점진적으로 그 모든 메인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건 기호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리지 않고 저희는 좀 이제 서비스를 좀 많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이 좀 그래도 많이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생각과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 고객 A와 고객 B와 고객 C가 있다고 봤을 때 고객 B와 고객 C 사이에서는 리걸 블록의 어떤 거래가 기록이 되고, A와 B 사이에서는 리걸 블록의 거래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를 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이런 어떤 개인 간의 그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계약서나 거래나 계약서나 이런 부분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작성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A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B에게 돈을 1억을 빌리고 5천만 원만 변제를 해줬는데, 다시 말해서 5천만 원을 더 변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하고 B하고 어떤 그런 모종의 관계 때문에 C가 A에게 돈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마치 A는 C가 B에게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허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B 입장에서는 A가 B에게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만약에 B와 C 사이에서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 관련 거래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B와 C가 계약 관계를 주고받았는지가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예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저희 서비스의 대상은 단순히 개인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그 거래도 충분히 저희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객 A가 있고 X, Y 그리고 고객 Z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물품을 납품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규격 미달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물품이 납품됐다고 한다면 물품을 하청을 준 그 원 업체에서는 그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컴플레인을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중간 납품을 계약을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제트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규격으로 물품이 제작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 기록이 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제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확하게 Y로부터 받은 그 형태 그대로 그 계약 내용 그대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어떤 그런 거래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서나 거래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저희가 해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좀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저희 2019년도 저희 상반기쯤에 저희가 조금 베타 버전을 좀 오픈을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당장의 어떤 그런 계약서의 어떤 그런 보관과 그리고 이제 그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가 좀 일단 기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보관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보관 자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돈을 받고 유료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 그 보관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좀 이제 좀 열어두고 보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료 서비스 형태로 좀 그 베타 서비스 형태로 보관 같은 경우는 좀 제공을 하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저희가 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저희가 좀 국내에서 좀 서비스를 상용화 시킨 다음에 내후년에는 저희가 좀 해외 진출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국내에서 시작됐지만 저희가 국내 시장만을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계약서를 보관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뭐 자유롭게 그 각지에 있는 변호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결국에는 저희가 종국에는 제가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ERC20 토큰을 지금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이제 생태 구조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제한상 이런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멤버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년차 변호사고요. 지금 법무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간 어떤 그런 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 김현수 C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계약 파트에서 호주에 있는 그 대규모 공사를 이제 컨트롤하는 계약 파트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대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대 산학연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스타트업 단계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세현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변호사고 이제 같이 합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드바이저들을 단순히 그냥 이제 이름만 올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기적인 미팅 그리고 상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멤버들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김태형 CT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메인넷 컨소시엄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어떤 지금 이제 김태형 그 고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호 고문, 윤석호 고문, 제임스 고문 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저희와 좀 이제 많은 교감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리걸 어드바이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저희 리걸 어드바이저 중에서 이제 법무법인 원에 계시는 김창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됐습니다. 그 안영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무법인 우일 대표 변호사고 우일 산하에 있는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 신영규 변호사는 삼성전자 고문인데요. 지금 저희 서비스에 대한 고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특허 관련된 어떤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저희 서비스를 오퍼레이팅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지금 물색해 주고 계십니다. 이성훈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적인 부분에서 저희 서비스를 좀 오퍼레이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박정원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인 부분에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김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각종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서비스 기획에 관해서 좀 참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은 저희는 이제 김동인 고문을 저희가 마케팅 매니저로 영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타가 지금 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ICO랩 그리고 법무법인 우일과 지금 파트너십을 저희가 맺고 있고,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고 거래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기로 업무 협약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저희 서비스가 이제 좀 약간 그 안정화될 때 저희가 바로 업무 협약 내용대로 저희 서비스를 좀 붙여서 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뭐 저희가 이제 뭐 메인넷 프로젝트로는 베리드와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와 인크립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다 파트너로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크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탈중앙 거래소인 인덱스랑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래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마지막 어떤 그런 이제 저희 세일을 IEO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게 됐고요. 조금 급하게 좀 왔는데요. 이상이 좀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말을 좀 빨리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그 계약서의 어떤 그런 계약서 형태 어떤 드랍박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처음 이제 드랍박스가 나왔을 때 드랍박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펀딩을 위해서 펀딩을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랍박스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드랍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랍박스는 이제 모든 자료, 문서뿐만 아니라 뭐 영상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저장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계약서와 거래 과정을 저희가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이 저희 발표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 가장 먼저 현실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팀원 모두 지금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좀 현실화되고 그리고 또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 모두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